안녕하세요. LA의 뷰티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큰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는데 한 10% 하락을 해버렸죠. 거의 2, 3주 만에 큰 하락을 했습니다. 2, 3주 전에는 더 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만큼 18% 하락. 그리고 그 열흘 전에 또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가고 있는데 큰 하락이 있어도 갈 길을 가고 있죠. 이렇게 큰 하락 후에 상승, 또 하락하다 상승. 지금은 약간 이렇게 삼각 수렴 모양새를 그리고 가고 있는데 힘이 모아지다가 결국은 또 폭발하겠죠.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변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접근해야 될 텐데 길게 보면 어차피 가야 할 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고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살짝 부진한 모습. 오늘은 블랙록이 1억 5천만 달러. 어제랑 비슷합니다. 피델리티 4,400만 달러. 역시 어제랑 비슷하고요. 다른 친구들도 어제랑 비슷합니다. 이 친구만 빼고 아크 인베스트가 오늘 마이너스 8,700만.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유출 물량이 8,100만 달러. 많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우 플러스로 마감. 하지만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시장이 시큰둥한 모습이다. 자,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큰 청산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6억 달러 정도의 롱 청산입니다. 청산 물량이 쌓여있는 구간을 보여주는 히트맵입니다. 이렇게 두텁게 모여있는 구간이 뚫리니까 크게 하락을 하죠. 싹 이렇게 청소를 해줬습니다. 청산 물량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7만 2천 달러 정도.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 매도 벽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에 뚫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물량이 뚫리면서 숏스퀴즈로 쭉 쌓아올릴 수 있다. 자, 이건 코인별 펀딩 레이트입니다. 선물 거래를 할 때 이자율이 얼마냐? 롱 포지션이 너무 많으면 펀딩 레이트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갑니다. 보라 색깔은 숏이 더 많다. 초록 색깔은 롱숏 비중이 잘 맞는다. 3월 초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롱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펀딩 레이트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쭉 빠지면서 리셋이 되죠. 또다시 레버리지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비트코인 전고. 여기서 조정이 와서 펀딩 레이트 리셋. 다시 최근에 롱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펀딩 레이트이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부터 리셋. 이렇게 거품을 뺀 균형 잡힌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마다 펀딩 레이트 비율이 다르죠. 이렇게 거품이 많이 끼고 있는 코인은 어떤 것들일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도 살짝, 위프, 모자 쓴 강아지, 그리고 이 코인, 역시 밈코인입니다. 패치 AI에도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펀딩 레이트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다 리셋이 된 상태입니다. 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진하다. 그럼 과열되었다. 조정이 온다면 좀 더 세게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코인이 크게 하락한 주된 원인은 바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크로드에서 압류한 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이리저리 비트코인을 움직여야 되니까 시장이 겁을 집어 먹는 거죠. 자그마치 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온체인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 미국 정부의 지갑인데요. 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주소로 0.001개를 테스트로 보내보고 그리고 1000개, 500개, 그리고 3만 개를 이리 보낸 다음에 2만 9천 개를 또 다른 주소로 보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시장이 살짝 겁을 집어먹을 만하죠. 20억 달러 규모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20억 달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2주면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비트코인을 판 게 아니고 움직이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시장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결국은 털어버리고 가야 될 그런 물량인데, 그리고 마운트곡스 물량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한번 이런 물량이 던져지면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 조정도 뒤따르겠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벌써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일반 투자자들의 투심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마켓, 상승장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하느냐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자, 2월 말에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만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묻지마 떡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바심을 느끼면서 약간은 움츠려 들고 있다. 자, 또 다른 지표인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초록 색깔은 탐욕, 빨간 색깔은 공포.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공포를 느끼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탐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탐욕 구간에 있었는데요. 90%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셋이 돼서 71로 줄었습니다. 대상승장에서는 이렇게 탐욕 구간에서 계속 몰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욕은 우리가 아직 목격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보아왔던 상승은 무덤덤하게, 다른 말로는 감흥이 별로 없는 그런 상승이었다. 아무래도 기관들과 고래들이 이번 상승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버리는 그런 상승은 아직 오지 않죠. 빨리 이런 탐욕과 함께 찐 상승을 맞이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을 전해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이 이번 주부터 올랐습니다. 얼마일까요? 시간당 20달러. 한화로 대략 26,000원이 넘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단계적으로 이걸 올려야 되는데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1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25%를 올려버리다니 이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급하게 올릴까요? 예전에는 10%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려왔는데 이번에는 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용주들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형 식당들도 곧 따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원들 다 이쪽으로 옮겨가니까. 왜 이렇게? 선거철이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물건값, 음식값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햄버거집인데요. 인앤아웃. 인앤아웃에서 햄버거 값이 5달러 65센트에서 5달러 90센트로 며칠 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플레이션에 또 휘발유를 붓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또 금리를 올려야 될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고,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높게 계속 유지한다면 은행들이 계속해서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자, 이런 필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들의 이 비트코인이 아닐까.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맞죠? 아니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던데? 비트코인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FTX 피해 보상 관련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메일을 받고 계십니다. 바하마에서 피해 보상 신청받으니까 신청해라. 자, FTX 피해자분들의 대부분이 작년에 피해 보상 신청을 벌써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하마에서 또 뭐 하려니까 또 해야 될까? 그런 거 아닙니다. 벌써 하신 분들은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바하마에서 진행을 하는 건 작년에 미국에서 했던 것과는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미국에다 신청을 하나 바하마에다 신청을 하나 결국은 똑같다. 작년에 신청할 때 실수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클레임이 우선권을 갖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기일을 놓치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벌써 신청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보상 클레임을 팔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지금 팔면 뭐 대략 75% 정도 받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75%라는 건 2022년 당시 기준으로 너무 억울하죠. 지금 가격이 아니고 2022년 파산했을 당시 그 피해금의 75%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FTX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아마도 100%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알아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라지만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셀시우스 피해자분들은 훨씬 더 적게 받았고요. 그리고 보이저, 블록파이 이런 분들은 30%대. 저 같으면 블록파이의 피해자인데 저는 한 26%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와, 22년 말 피해 금액 거기에 25%, 26% 그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FTX 피해자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하락 횡보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만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지금은 희망의 시간, 그리고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타이밍 재다가 그동안 진입을 못하고 구경만 하시던 분들께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용기를 갖고 앞으로 전진! 여러분, 감사합니다.